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 심리 상담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 앞에서 이미지 처리하는 걸 좀 해봤으니까 이번에 챗봇을 만들어서 좀 자연어 처리 쪽에도 많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자연어 처리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 해서 어떤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뭐 한국어 같은 경우는 뭐 주어, 뭐 목적어, 동사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순서를 넣으면은 출력으로 또 순서가 나오는 모델, 그게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인데, 그런 모델들이 한창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약간 거의 제너럴한 어떤 벡터를 학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든 한국어든 그냥 넣기만 하면은 어떤 의미를 얘가 찾아내는 어떤 수학적인 벡터를 찾아내는 인베딩 벡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찾아내는 모델들이 요즘에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모델들은 좀 더 우리가 직접 만들기는 어렵지만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는 좀 편한 그런 모델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센텐스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버트인데, 이 버트를 사용해서 좀 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실습을 할 건데요. 구글 콜랩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만들어 주고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네, 이건 GPU를 안 써도 되고요. GPU를 안 써도 되고, 일단 센텐스 트랜스포머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줄 겁니다. pip install 센텐스 빼기 transformers 요거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센텐스 트랜스포머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설치를 해주고요. 자, 콜랩이 초기화되고 설치가 되면은, 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설치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 오늘 사용할 패키지는 이제 import pandas spd. 판다스는 그 엑셀하고 똑같은 패키지인데,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표 형태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막 데이터 필터링,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내서 필터링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고요. 그 다음에 센텐스 트랜스포머에서 import 센텐스, 전 지금 자동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 완성이 안 되네. 네,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이라고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서 어, 매트릭스, 페어, 와이스, 여기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각도로 유사도를 계산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구글에 쳐보시면은 설명이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 말고 또 다른 척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 좌표계에서, 이 평면 좌표계에서 두 점의 사이의 거리 계산할 때 그런 것도 많이 쓰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센텐스 버트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인코딩을 할 건데, 이제 인코딩이 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센텐스 트랜스포머 요거를 로드를 해줄 건데, 어떤 모델을 로드해 줄 거냐라고 하면은 제가 요 모델을 로드할 거예요. 그래서 이 허깅 페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여기다 공유를 해놓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KOS 로베르타 멀티태스크라는 모델을 전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태스크라는 이름답게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이제 시밀러리티, 문장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코라고 써 있죠. 한국어 지원 패키지입니다. 한국어 지원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센텐스 시밀러리티,
네, 문장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좋다. 센텐스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고.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머가 뭔지 몰라도 얘를 사용하면 문장의 유사도를 구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랑 어떤 패러그래프 문단을 768개의 768차원의 댄스 벡터 네, 스페이스로 반환을 하는 네, 매핑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도 예제 코드 나와있죠? 예제 코드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에다가 예제 코드를 이렇게 하면은 모델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네, 모델을 쭈룩쭈룩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줄 겁니다. 이제 허깅 페이스가 좋은 게 여기에 이제 모델을 다 공유를 해놨어요. 파일스 앤 버전스 보면은 이 모델이 이제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사이트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하나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직 안 생기고 있습니다. 자, 모델 다운로드 받아주고 이제 이 모델에다가 무엇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에 모델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인코드라는 함수에다 넣어야 됩니다. 인코드. 네. 그럼 여기다 센텐스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넣게 되면은 얘가 인코딩을 해서 이런 숫자로 바꿔줍니다. 숫자로 바꿔줘서 768개 768차원의 이런 인베딩 벡터를 반환하게 되는데 인간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이렇게 숫자로 바꿔준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hi1이라고 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hi2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말고 뭐 있냐요? 좋은 아침? 인사를 할 때도 뭐라고 하죠? 좋은 아침? 야 이런 식의 문장 두 개를 이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사한지 하이1하고 하이2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네 아이고 이거가 차원이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넣더라? 잠시만요. 이거를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쓰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걸 쓰는 방법 찾을 때는 scikit-learn의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렇게 치면 됩니다. 페어와이스 코사인 시밀러리티.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 모를 때는 이렇게 쓰면 되죠. xy 그냥 넣으면 되는데 왜 에러가 났을까요? 아이고. 에러를 자세히 살펴보죠. 2D 어레이를 받아야 되는데 1D 어레이, 그러니까 2차원 벡터를 받아야 되는데 1차원 벡터를 받았다. 여기다 이렇게 가로 하나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문장이 유사도가 높을수록 이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0에서 1 사이로. 그래서 지금 0.47점이 나왔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나는 너무 슬퍼 이런 걸 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0.31점이 나오죠. 그래서 유사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0점에서 1점 사이로. 그래서 이런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는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데이터셋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데이터셋은 제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준비.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든 정신건강 상담용 데이터셋인데 이거를 제가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주소에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데이터셋입니다. CSV로 된 데이터셋이에요. CSV가 엑셀에서 열리는 파일이죠. 네, 그래서 CSV라고 하면은 comma separated value라고 해서 CSV comma separated value 말 그대로 컴마로 구분된 그런 값들을 저장하는 건데 엑셀에서 열립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분 컴마 유저 컴마 챗봇 컴마 이렇게 해서 컴마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행들은 엔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분이라는 열, 이게 각각 유저 챗봇이 열인데요. 구분 감정 조절 이상. 네. 그래서 제 감정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남편만 보면 화가 치밀어오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라는 문장이 유저가 말한 거고, 그 문장에 대해서 챗봇이 대답한 게 이 컴마가 구분되어 있고 감정 조절이 안 될 만큼 힘들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챗봇이 말해주는 거죠. 밑에도 이제 또 다른 문장에 대한 챗봇의 발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람이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싱을 해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판다스라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데이터 CSV로 된 데이터를 이제 판다스를 사용해서 PD의 read CSV 파일을 읽는다 해서 요거를 복사에다가 이렇게 이 주소를 넣어 주겠습니다. 요건 강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f에 헤드 하면은 머리죠. 판다스의 머리 부분 앞에서 5번째 줄까지 보겠다. df 안에다가 10이라고 하면은 10번째 줄까지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분에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 사람이 이상인지 알 수 있고, 그다음 유저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더 이상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겠어 하면은 이제 챗봇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유저에 대한 챗봇에 매칭된, 그다음 페어된 이제 페어 데이터셋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데이터가 맨 뒤에 unnamed 3이라는 되게 쓸데없는 칼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에 대한 말이 있는데, 유저에 대한 발화가 있는데, 이 발화가 챗봇에 매칭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난이라고 써 있죠. 이거 비어 있는 값인데 이것들은 다 지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매칭이 된 데이터만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할 건데요. 일단 필요 없는 칼럼을 지워버리도록 하죠. 여기에 unnamed 3 요 칼럼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df에 드랍 한 다음에 칼럼을 지울까, 칼럼스하고 unnamed 3 요 칼럼을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df에 헤드 해서 잘 지워졌는지 한번 보면요. 잘 지워졌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될 것은 이런 난이나 비어있는 같은 칼럼을 다 지워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지울 필요 없고요. df에 drop na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drop na가 이제 이런 널 값들, 비어있는 값들을 다 드랍 시킨다 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다시 df에 헤드 하면은, 자 그러면은 위에서 비어있는 값들이 아예 행 자체가 다 지워져 버리죠. 지금 지워버려서 비어있는 것들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 df를 그대로 찍어보면은 몇 개 정도 남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지워져서 1034개 정도의 행이 있다. 그러니까는 유저의 말에 대한 그 답변이 이제 1034개가 매칭이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챗봇의 원리를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요거 유사도 구하는 거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이 실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0번째의 유저 데이터를 0번째 행의 유저 데이터를 받아오면은 df의 로케이션을 써야 되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행의 데이터를 받아올 겁니다. 제 감정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요거를 받아온 거죠. 근데 이거를 모델에 인코드 해가지고 인코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인코딩을 해서, 자 이거를 숫자로 바꿔줄 수 있죠. 그죠? 숫자로 바꿔줬습니다. 자 숫자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바꿔준 다음에 숫자를 바꿔줄 수 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데이터셋을 이거랑 똑같이 다 인코딩을 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코딩하는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코딩을 전부 다 해서 이거 모델 변수 이름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판다스에 새로운 이 더미를 하나 만들어서 임베딩이라는 칼럼 그 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열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쪽에 챗봇 옆에다가 열을 하나 만들 겁니다. 열을 만들어서 임베딩이라는 열에다가 유저의 발화에 대한 모든 유저의 발화를 유저가 입력한 문장을 말한 문장을 전부 다 인코딩해서 이 임베딩이라는 새로운 열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1034개를 전부 다 인코딩을 해야 되니까. 근데 딱 한 번만 인코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꽤 쉽게 빠르게 될 겁니다. 지금 첫 번째가 조금 오래 걸려요. 첫 번째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 기다려 주시면 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예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장. 코드를 하나 추가해서 자, 어떤 텍스트,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텍스트를 하나 입력을 해야 될 건데요. 자, 여기서 요즘 남편이 비트코인도 하고 너무 속을 썩이네, 이런 텍스트를 한 다음에 모델에 인코드해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인코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유저가 여기 이 텍스트에 대한 임베딩이 나올 텐데요. 이 임베딩을 일단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위에 게 안 돼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할게요. 그래서 지금 1034개, 이게 몇 분 정도 걸리려나? 한 2, 3분 정도 걸릴 텐데, 요거를 1000개 정도를 다 인코딩하고, 지금 우리가 유저가 말할 만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새로 입력된 거랑 지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셋이랑 어떤 게 유사도가 높은지를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다 됐네요. 추출을 해서 이제 유사도가 높은 이 행에 챗봇의 발화를 내보내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임베딩이 지금 유저에 대한 유저가 말한 거에 대한 임베딩이 여기 다 저장이 된 거죠. 이거에 대한 거가 이거에 대한 게 이거 해서 768개의 그 벡터로 다 저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한 임베딩, 요즘 남편이 비트코인도 하고 너무 속을 썩인다는 임베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각 행의 임베딩을 전부 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유사도를 구분을 다 계산해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그 행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 챗봇을 이제 그 챗봇의 발화를 내보내면 되는 거죠. 유저한테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계산할 때는 자, df에 시밀러리티라는 어떤 이 칼럼을 만들어서, 자, df의 임베딩 요거를 하나씩 돌면서 맵 하나씩 돌면서 람다 이렇게 한 다음에 x 람다 x 하면은 이 임베딩 칸을 하나씩 돌면서 여기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전부 다 계산할 겁니다. 근데 임베딩 우리가 이제 유저가 입력한 거랑 x는 지금 여기에 칼럼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랑 계산을 해서 스퀴즈 쫙 짜낸 다음에 이 df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거랑 계산을 해서 어떤 게 가장 유사한지를 전부 다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5번째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또 판다스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지금 df의 시밀러리티, 얘 가장 높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높은 걸 찾는데 idx max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가장 높은 행의 이 시밀러리티가 가장 큰 행의 번호를 뽑아줍니다. 2147번이라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df의 location 이렇게 해서 어떤 게 가장 높은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구분이 배경 남편 갈등이고, 남편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남편분과 갈등을 겪고 계시는 게 챗봇이 대화하는 거고, 인베딩은 이렇고, 시밀러리티가 63점, 0.63이다. 그래서 가장 높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예쁘게 출력을 해보면요, 이제 이거를 answer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print, 그 다음에 answer의 구분 이렇게 하고, 4개 정도 한 다음에 유저 챗봇 시밀러리티 이렇게 해서 자, 좀 더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요즘 남편 비트코인들하고 너무 속을 썩이네 라고 유저가 입력을 했다면 이제 챗봇이 남편분과 갈등을 겪고 계시군요,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라는 답변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63점 정도의 정확도로 비슷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똑같이 그라디오를 사용해서 웹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pip install gradio 라고 해서 이 그라디오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라디오 설치를 해주고, 이 챗봇을 만드는 거는 이 위에 거를 이해하셨다면 굉장히 간단해요. 설치가 다 됐네요. 위에 거를 이해하셨다면 살짝 이제 간단한데, 그래서 import gradio sgr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챗봇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제 챗봇이라는 함수는 유저의 이제 인풋을 입력을 받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거 인코딩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와 줍니다. 인코딩 하는 거 받아서 이렇게 놓고 텍스트 대신에 유저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구하는 거 있었죠? 네, 여기 디스턴스, 이 시밀러리티 구하는 거, 이 시밀러리티 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 answer 구하는 거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 뭘 리턴해야 되냐? answer에 챗봇의 발화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거를 이제 벡터로 인코딩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원래 우리 유저가 말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 저장해 놓은 거랑의 가장 코사인 시밀러리티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가장 높은 거 뽑아내서 그거에 챗봇의 발화를 리턴하는 거죠. 원리만 알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데모, 그래서 gr.interface 이렇게 한 다음에요. 펑션은 챗봇 주고요. 그 다음에 input 텍스트, output 텍스트 해서 인풋이 텍스트 들어가면은 챗봇의 발화가 텍스트로 나와야 되니까 데모에 런치 해서 디버그 true, share true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챗봇 완성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 사이트 들어가서 미리 보기 할 수 있고, 자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입력해 볼까요?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라고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요, 네, 그러면은 챗봇이 머리가 아프면 정말 힘들죠, 그 마음 정말 이해해요 라는 것을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할까요? 너무 숙제가 많고 논문도 써야 해 라고 해볼까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시래요. 네, 숙제가 많고 논문이 많고 힘들 때는. 그 다음에 심리상담이니까, 심리상담 데이터셋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자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또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하죠.
나는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기 싫어. 싫어? 이렇게끔 할까요? 제출하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너무 불편하면 굳이 애써서 만날 필요도 없답니다. 네. 앞뒤 문장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일단은 이렇게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방식의 한계는 뭐냐면은 지금 한 문장만 듣고서 한 문장에 대한 가장 유사한 것을 이제 뽑아가지고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챗봇의 한계가 좀 명확하죠. 네, 이제 앞에 있는 문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나온 그챗 GPT라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료거든요.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 여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구글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저는 구글로 회원 가입을 했는데 회원 가입을 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다음에 요런 챗봇 보면은 진짜 얘는 요즘에 머리가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입력해볼까요?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에 대해 알려줘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는 대통령을 최고 집권자로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 정치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진짜 신기한 엄청 잘해요. 얘가. 어. 그죠? 이를 지원하는 의회가 있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인 국무총리가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네. 이 챗GPT도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이거 물어봤잖아요. 정치 체계에 대해 알려줘 하고서 자기가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얘가 대답한 거에서 또 뒤에 그걸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해도 그 앞에 거를 조금 반영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몇 문장이 넘어가게 되면은 좀 바보 같은 말을 하긴 하는데 요즘에 최신 기술의 그 챗봇은 앞에 있는 9문장까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막 엄청 똑똑하진 않다. 네, 사람만큼 똑똑하진 않다. 챗봇은. 네, 이렇게 해서 나오면요. 위 문장을 어린이한테 설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가 위 문장을 자기가 말했던 거를 이미 알고 있어서 네, 봐봐요. 어린이한테 설명하듯이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려줄게요. 이러면서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집권자이고 정당이 정부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챗봇인데 여러분도 한번 시험 삼아서 써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랑 또 미드저니라고 하는 이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그 얘가 상상한 행성들을 그려보도록 실제 그려보도록 만든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막 상상한 그 상상 속의 동물들을 또 묘사하도록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라디오라는 툴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모델들 사용해 가지고 AI 웹앱을 뭐 인공지능 웹앱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